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폼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특정 컨트롤의 이제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하이폼을 이제 추가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금액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판매 금액이다라고 해서 지금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다음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판매 금액이라는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할게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판매 금액 자료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에 모든 자료를 제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폼에 이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의 레코드 원본을 설정할 때는 폼의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이요. 이곳 이제 폼 선택기,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거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탭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아래쪽에 쭉쭉쭉 보게 되면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삭제 가능 이게 지금 예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요 지상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폼에다가 지금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레코드 원본 여기다 이제 우리가 판매 금액 자료 그 쿼리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제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다가 직접 우리가 셀렉트 구문 그걸 이제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이제 점점점이 있죠. 요 점점점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작성기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판매 금액 자료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거 두 번째 탭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판매 금액 자료다.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 쿼리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올 거예요. 해서 여기서 맨 위에 보게 되는 별표가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 판매 금액 자료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제품명이라는 거 그 필드요. 그 필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제품명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때 이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정렬해서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명이라는 필드를 제가 추가시킨 거는 얘를 가지고 이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예요. 우리 화면상에는 지금 판매 금액 자료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다 달라, 모든 필드를 갖다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찍어놨으니까 제품명이 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시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매 금액 자료에 들어있는 그 쿼리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가져다가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해라?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에서 보여달라. 그거예요. 해서 얘는 요 필드는 우리가 정렬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라 표시에다가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요 쿼리 작성기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X 버튼 눌렀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 원본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셀렉트 구문이 쭉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셀렉트 구문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판매 금액 자료라는 그 쿼리가 있다. 그 쿼리에서 모든 필드를 다 검색해 달라. 모든 필드를 검색해서 이제 화면에 보여줄 때 오토바이 정렬해라. 그때 이제 정렬은 뭘로 해라? 우리
판매 금액 자료라는 곳에 제품명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제품명을 가지고 DSC 우리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레코드 원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처럼 쿼리 작성기로 작성을 하지 않고 레코드 원본에다가 내가 셀렉트 구문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해도 된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든 필드를 다 검색할 거니까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검색할 때 프롬이라고 써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금액 자료라는 그 쿼리가 있다. 그 쿼리에서 모든 필드를 싹 다 이제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정렬 기준을 적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오더 바이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명이요. 제품명에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DESC 내림차순 정렬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레코드 원본에 설정하는 방법이 식 작성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셀렉트 구문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셀렉트 구문 직접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요.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제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렬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준 거죠. 했더니 지금 여기 피읍이 쭉쭉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티읕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키역이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치읓이 나오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지읒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이응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우리가 레코드 원본으로 그렇게 이제 싹 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폼이 팝업 폼으로 그렇게 이제 열리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이 폼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이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려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요 제품별 관리라는 이 쿼리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폼이 열려 있을 때도 다른 작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죠. 요거 이제 못하게 그렇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요 판매 금액이라는 요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팝업 폼이 열리게 그렇게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속성 시트가 선택 유형이 폼일 때 우리 기타는 탭에 가면 있습니다. 해서 기타는 요 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팝업이다라고 해서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것만 우리가 이제 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이제 팝업 폼으로 이제 열리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달 속성, 바로 밑에 있는 이 모달 속성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이 모달이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제 우리가 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정 다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팝업 폼으로 열렸죠. 이렇게 이제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려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판매 금액 자료라는 이 쿼리를 열어보고 싶어요. 해서 이곳을 이제 더블 클릭하려고 해도 더블 클릭 자체가 안 된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열려 있을 때는 다른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맞게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txt 판매 금액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그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이제 판매 금액이다 하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컨트롤에는 지금처럼 txt 판매량 곱하기 txt 단가 빼기 txt 판매량 곱하기 txt 할인율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요 판매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언바운드액이 하나 있죠.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 보니까 지금 이곳에 txt 판매 금액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식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이 식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괄호 열어서 txt 우리 txt 우리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써주고 대괄호 다시 열어서 우리가 이제 txt 단가 이렇게 이제 써서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빼기라고 써주고요. 또다시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txt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곱하기 써주고요. 또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txt 할인율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값이 나오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금액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폼 본문에 홀수와 짝수 행에 다른 배경색이 이제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다른 배경색을 지금처럼 엑스테마 4번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 영역에다가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문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우리 속성 시트가 지금처럼 구역으로 그렇게 바뀌고 본문이라는 그 구역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배경색을 이제 우리가 바꿀 때는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형식형 탭으로 이동을 해주면 지금 이곳에 다른 배경색이라고 해서 배경 2 요게 이제 선택이 돼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문제 시킨 것처럼 XX 테마 4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다른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문제 시킨 대로 XX 테마 4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홀수행과 짝수행에 다른 배경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짝수행에 지금처럼 엑스테마 4번 요게 이제 적용이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CMB 제품 코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CMB가 붙은 거 보니까 우리 콤보 상자죠. 제품 코드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품 코드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때 제품 코드가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바꿔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컨트롤 요거 이제 콤보 상자 땅 하고 찍어서 그때 컨트롤 명이 맞나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MB 제품 코드 요게 맞죠?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는 요 탭이요. 데이터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그때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이용해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코드를 나타낼 때 대문자로 나타나게끔 우리가 이제 ucase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싹 다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ucase하고 ucase라고 써서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ucase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우리 제품 코드를 보니까 제품 코드가 싹 다 이제 대문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폼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금액이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판매 금액이다 해서 지금 폼이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왔고요. 이곳에 우리 폼 바닥글 영역이요. 폼 바닥글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txt 판매량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얘인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니까 우리 평균 판매량하고 그렇게 제목이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컨트롤인 것 같은데 이곳에는 현재 선택된 그 제품명이요. 그 제품명의 판매량 평균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 첫 번째 레코드가 선택이 되어 있죠. 해서 지금 이 프린터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는 이 프린터의 이제 판매량의 평균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레코드 중에서 텔레비전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이 텔레비전의 판매량의 평균값이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는 판매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davg 요 함수 도메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친절하게도 쿼리 이름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요 컨트롤 맞나 확인 먼저 해야 되겠죠. 요 컨트롤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판매량 평균 그 컨트롤이 맞죠. 그러면 이 컨트롤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탭에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우리가 davg 그 함수를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davg요. davg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davg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는 판매량의 이제 평균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량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도메인이요. 도메인은 문제에서 판매 금액 자료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판매 금액 자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랑 우리 txt 제품명이랑 똑같은 거를 찾아서 우리 판매량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판매 금액 자료라는 그 쿼리에 들어있는 그 판매량의 평균값이 이제 짜잔하고 계산이 될 거예요. 그때 판매 금액 자료라는 그 쿼리에 들어있는 그 제품명과 우리 txt 제품명 요게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판매 금액 자료라는 그 쿼리를 써라. 그리고 txt 제품명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명,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줬으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판매 금액 자료다라고 해서 이 쿼리 이름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펌을 도대체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폼 선택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에 우리 레코드 원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작성했던 그 셀렉트 구분이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때 판매 금액 자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이 써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쿼리 이름을 보고 우리가 davg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요 컨트롤 일단 먼저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아까 썼던 그 davg 그 함수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펌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평균 판매량이 지금 이만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지금 요거는 첫 번째 레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제품명이 이제 프린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레코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었더니 지금처럼 얘는 이제 텔레비전 요거죠. 요게 이제 선택이 된 거죠. 해서 그때 이제 텔레비전의 평균 판매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이곳에 보니까 이제 컴퓨터다라고 써져 있죠. 해서 이곳의 레코드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보면 지금 우리 컴퓨터의 평균 판매량이 지금 이만큼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이제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이요.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제품별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자, 이 폼에 본문 영역에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그림과 같이 판매 금액 그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문제 그림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 본문 영역에다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하이폼을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본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쭉쭉쭉 되어 있죠. 그때 이제 하이폼, 하이 보고서 그 컨트롤의 이름은 판매 금액 연결 요걸로 이제 하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본 폼이랑 하이 폼은 각각 이제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이 폼을 지금 이제 본문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해 보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하이폼이 지금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하이폼, 하이 보고서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때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지금 이곳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마법사를 사용하는 게 편하니까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이폼을 만들었을 때 마법사가 짜잔하고 뜹니다. 지금 제 거는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이폼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해서 하이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하이폼을 쭉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이폼을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만들고 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하이폼 마법사가 자동으로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에 사용할 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는 판매 금액이라는 그 폼을 하이폼으로 이제 추가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폼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중에서 판매 금액이라는 요 폼을 하이폼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기본 폼을 하이폼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 필드를 직접 지정하겠냐 아니면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지금 여기 첫 번째 게 제품 코드를 사용해서 연결하겠다.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그때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문제에서 판매 금액 연결 요걸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판매 금액 연결하고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폼에 우리가 이름을 썼으면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하이폼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하이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을 때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요 제목, 요 이름이 조금 이제 잘려서 보이죠? 요거 이제 살짝 이제 조정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요 이름이요. 요 이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위쪽으로 이제 살짝 이동시켜서 글씨가 이제 잘리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하이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하이폼 다 끝났죠? 그럼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임영배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우리가 이제 폼 완성하는 그 문제에서 레코드 원본을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 있었어요. 그 문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팝업 그리고 모달이라는 그 속성 설정하는 거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